네, 마켓 웨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사상 최고치 그리고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국내 증시 역시나 사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시가총액 상위 섹터,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연기금까지 지금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시장의 상방이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당분간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수라는 게 사실 예측을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네. 지금 추세가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9월 달에는 그래도 급락보다는 일단 최소한 조금의 더 상승 아니면 또 이제 떨어지더라도 급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횡보하다가 조금 눌리는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만 조금 9월 달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월 달 들어서 또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차별적인 어떤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다. 하지만 9월 달 전체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보다는 훨씬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 정책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가장 걱정을 많이 했었던 대주주 양도세의 어떤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배당 소득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이 더 높아져서 일단 연말에 일단은 회피성 물량들이 좀 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연준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유동성이 더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증권 시장에는 굉장히 좋고 눌려 있었던 성장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역시나 금리 인하도 국내 9월달 증시에는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소외됐었잖아요.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는 덜 올랐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오늘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반도체 대형주가 지금 끝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특히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단 이 두 종목만 해도 지수 상승 기여분의 거의 한 31포인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종목이 일단 시장을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기다가 이제 23일 날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증시 풍향계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예상대로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힘이 될 수 있고 그 밑에 따위는 있는 밸류체인이죠. 소부장 기업들도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 23일까지도 역시나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 시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가장 강한 흐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은 조금의 더 상승을 더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우호적인 환경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 지수의 상승을 당분간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SK 하이닉스는 30만 원 선 넘어서니까 정말 끝을 모르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 오늘 돌파를 하면서 7만 5천 원 선 넘어섰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제가 항상 반도체 물어보면 투트랙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역시 두 종목 다 갑니다. 랠리는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지금 최근에 사실 9월 들어서 두 종목 다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언제 팔아야 되나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지수라는 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 또 눌림이 나오기 마련인데 일단 방향성을 우리가 먼저 예측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우상향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둘 다 악재보다는 지금 호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 자체가 빅테크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1위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보다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두 종목 다 워낙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HBM 쪽 같은 경우는 이제 HBM4로 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BM4에는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최첨단 반도체 칩에는 더 많은 HBM이 또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마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범용 반도체 쪽도 상당히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지금 많은 이 메모리 기업들이 HBM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급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반도체에 좀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공급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쇼티지가 날 수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우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용뿐만 아니라 HBM까지 상당히 중장기로 기대감 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지금 파운드리 적자 해도 됐고요. 그동안 그나마 좀 버텨줬던 뭐 가전제품 쪽, 뭐 일단 스마트폰이 워낙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HBM 쪽도 이제 퀄테스트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억눌렸던 이런 어떤 악재들이 대부분 다 세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지금 HBM4 개발을 최초로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는데 당분간은 시장 선점 효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최근에 올랐어도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마이크론과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절대치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시총을 비교했을 때 아직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굳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에 큰 저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더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을 좀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보시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긍정적인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보니까요. 20위권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카카오거든요. 카카오가 오늘 9% 넘게 10% 가까운 상승이 현재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도 1.7%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인터넷 대표주들 다시 계속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사실 이 장기 차트로 보시면 네. 3년 고점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과거에 국민주라고 불렸을 때 네. 고점에 비하면 너무나도 두 종목 다 낮아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언제 또 그 가격까지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그 과거의 그 고점의 매수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이 종목은 더 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 인터넷 대표주들이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은 내수주의 한계들,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정책, 성장 모멘텀이 부재했다는 것들 때문인데 드디어 이제 AI라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고 뭐 카카오로 예시를 들면은 일단 카카오 AI 에이전트가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됩니다. 9월 달에 일단은 카카오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11월인가요? 그때 이제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한 매출 성장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추가 성장 동력은 하반기 때 충분하다. 역시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AI 서비스들을 일단 계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 플랫폼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광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고 유저들의 어떤 평균적으로 머무르는 시간도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정부가 지금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00조에서 150조로 올렸잖아요. 그 안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섹터들이 뭐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 AI 쪽에도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터넷 대표주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책이 갑자기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운용사 쪽에서 상당히 빠르게 펀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들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네트였나요? 거기서 일단 가장 먼저 하나자산운용에서 소버린 AI ETF를 출시를 이번 달 말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도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술트루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펀드 안에 들어가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출시를 하기 전에 일정 부분을 매수한 이후에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기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단기적인 수급 그리고 중장기적인 패시브 수급까지 들어온다는 걸 가정하면 역시나 지금은 팔기보다는 더 들고 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관련돼서도 좀 지속적으로 들고 가야 될 위치 구간이고 그만큼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섹터 가운데 하나가 식품입니다. 특히나 라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 좋고 오늘 김밥 관련돼서도 흐름이 괜찮네요. 이 8월 지난달에는 미국 관세 여파로 인해서 수출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든 것, 2개월 연속 역성장했다는 그 데이터가 확인이 됐거든요. 어쨌든 많이 판매될 것이란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만큼 역시나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종목별로 선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캐대한 열풍 때문에 뭐 음식료도 좋고 네. 뷰티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이거는 뭐 호재인데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세에 대한 충격을 받고 나서 실제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하기까지는 일정 시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판매도 좀 줄 수 있고 이런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관세 충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달이 지나고서부터는 관세 충격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면 잠시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별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현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기업들, 그 말은 뭐냐면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라인을 좀 만들어 놓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농심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농심 같은 경우는 라면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자체 공장 내에서 대부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충격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요. 대상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뭐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런 방금 말씀드린 농심과 CJ제일제당 정도는 현지 생산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이라든지 대상 같은 기업들은 현지보다는 보통 대부분 다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번 달 이후부터 관세 충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고점일 때 조금씩 수익은 좀 챙기면서 관세의 어떤 추이를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저평가 종목들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이오프트라는 종목도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이 종목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실적도 코로나 때도 굉장히 좋았었고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에도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도 한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급증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있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바닥권에 있는 실적주 바이오프트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품주 같은 경우에 현재 미국에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실적이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농심이 최근에 캐대언 마케팅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주가도 반응하고 있죠. 근데 농심이 미국 공장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동차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을 진행을 하면서 공장 건설이 좀 지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관련된 내용 때문에 걱정을 네.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오히려 강박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지금 현대차그룹의 CEO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물론 지연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한 2, 3개월 정도. 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근처에 있는 SK온 쪽에서 배터리를 좀 수급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투자는 계속 지속이 될 확률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 때 미국에다 더 베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좀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UV 자동차 같은 경우가 2017년에 한 29% 정도 매출 비중이었는데 지금 5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세단은 좀 오히려 줄이고 그다음에 제네시스처럼 고부가치 제품들도 역시나 굉장히 많은 매출 비중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는 사실 부과 기준이 프리온보드라고 해서 본선 인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관세가 좀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EO 인베스터 데이도 조만간 9월 달에 열리게 되고 GM과의 어떤 협업 구체화도 이번 달에 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9월 달은 조금 더 오히려 상승에 좀 베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자체는 잘 버텨주고 있고 남아있는 모멘텀들이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해 볼게요. 네. 지금 코스피 중심으로의 시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시도할 건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코스닥이 키매출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때는 가장 이제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지금 뭐 코스닥 내의 대표적인 성장들을 보면 우리가 뭐 반도체도 있겠지만 반도체는 이미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줄 거고요. 바이오가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이오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학회들도 이제 이번 달에 있었던 세계 폐악마켓 이후에 그동안 한 2달 동안 부재했던 주요 학회들이 연이어서 열립니다. 그리고 비만치료대학회도 9월 달에 한 4~5개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이제 뭐 ESS 쪽에서의 어떤 실적 성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유럽 중심으로 해서 캐즘도 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좀 느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더 빠질 확률은 좀 적다.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가 대저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은 코스피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국내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섹터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한번 들어봤고요. 투자 판단하시는 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